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으로 직접 내려와 신임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 차원에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면서 과연 어떤 인물이 최종적으로 낙점될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지만 정작 오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윤 대통령의 직접 등장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 기자들과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서실장 인선 발표로 난처해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며칠 전 윤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결과적으로 홍준표의 제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 또는 무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쇄신 차원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바로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패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총리와 비서실장 교체는 기정사실화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실발 보도들이 그야말로 쏟아졌고, 심지어 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게 오늘 밝혀졌는데, 아직 총리 인선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당초에는 비서실장 인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한 차례 난항을 겪은 다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이 적합하지 않았겠느냐, 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더 적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들과 관련해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불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오늘 인선이 이루어진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전에 초대 김대기 비서실장과 직전 이관섭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중대한 자리에 비춰볼 때 이 두 사람이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대통령실도 하나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과연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있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선 국회의원 출신의 여러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정진석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은 괜찮은 인선으로 보여집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경우 이번에 낙선하긴 했지만 오선의 중진 의원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장 비서실장, 또한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21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남은 임기 3년을 보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나름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무엇보다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의 체계를 바로잡고 또한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도 적합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충청권에서의 민심 이반을 들 수 있겠는데, 이런 충청권 민심 이반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는데 정진석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진석 본인의 그때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무도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보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임명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얼마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찬 회동에서 홍 시장은 총리의 김한길, 비서실장의 장제원을 천거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일단 홍준표의 이런 건의는 묵살됐습니다. 물론 총리 인선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을 낙점함으로써 표면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건의가 묵살당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공존했었는데 특히 지난 2020년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 전 대표가 나는 이 당의 터줏대감이라며 뜨내기들이 주인을 내쫓고 당의 주인 행사하는 것에 행세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하자 당시 정 의원은 터줏대감 운운하며 공당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에는 넌더리가 난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도 이에 질세라 자민련에서 들어와서 MB와 박근혜에게 붙었다가 이제 김종인에게 붙는 걸 보니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치는 건 이 당의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저격했고 이에 정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홍준표가 나를 모욕했다면서 우리 당과 나라의 진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홍준표 자신이 지금까지 쏟아낸 막대먹은 언사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두 사람이 세게 맞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홍 의원이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고 하자 이를 두고 정 의원이 웃자고 한마디 하자면 내 눈에는 홍 의원님도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홍 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신중하게 처신하라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자 정진석 의원이 이에 질세라 반사라는 두 단어를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과거 사례 비춰봤을 때 홍준표 시장의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추천한 장제원 대신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윤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형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 룸으로 직접 내려와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 기자들 질문도 함께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마지막이었고 아시다시피 그 11월 기자들과 하는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도 중단됐습니다. 자, 이후 2023년 5월에는 취임 1년을 맞아 비공식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소통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 사상 유례가 없었던 도어 스태핑까지 하면서 소통에 열정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를 중단했고 또 현재 기성 언론들이 어떤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계속되었는지 지지층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